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법 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법 중에서 국제해양법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최근 해양에 있어서 핫 이슈인 BBNJ 정부관 회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에 등장하는 BBNJ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BBNJ는 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글자를 딴 약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BBNJ 정부간 회의에서 그 정부간 회의라는 단어는 Intergovernmental Conference를 번역한 용어인데 둘 이상의 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국제회의를 의미합니다. 즉 BBNJ 정부간 회의라고 하면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 해양 생물 다양성에 관하여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국가들이 모인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바다를 해양과 수중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고 무언가 경계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선 강의에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학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관할 수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의 수층을 보시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이 각각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즉 한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물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층을 우리는 공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해저 그림을 보시면 대륙붕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저, 바다의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밖의 해저를 우리는 심해저라고 합니다. 그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은 무엇일까요? 네,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밖의 수층과 대륙붕 밖의 해저인 심해저, 공해와 심해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물기둥에 해당되는 그 공해는 공해자의 원칙에 적용되는 공간으로 국가들이 유엔 해양법의 다른 규정에서 부여하는 해양환경보호와 같은 여러 의무를 준수하면서 항행, 어업, 해양과학조사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심해저와 심해저의 광물자원은 인류 공동유산으로 규정이 되어서 국제해저기구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BBNJ 정보관 회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BBNJ가 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인간은 연안과 해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원양어업, 선박의 이동, 해양과학조사, 해저의 케이블 또는 전선을 매설하는 행위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우는 유엔 해양법 협약은 제12부에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를 회원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양의 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할 의무와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을 감시하고 인간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협약은 의무 이행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배경 하에서 우리 인간들은 바다의 바닥을 긁어서 어업을 하는 저층 트롤 어업을 통해서 해양 저서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또는 허용된 어획량을 초과하여 어업 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해양 생물 다양성을 침해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국가들이 이원 지역에서 인간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 생물 다양성 침해를 방지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국제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여서 BBNJ 정보관 회의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연합은 2005년에 총회를 개최하여서 59-24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원 지역에서의 인간 활동으로 인한 문제 확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비공식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시작하여 비공식 실무 작업반은 2015년까지 총 9차례 회의가 개최가 되었고요. 이 비공식 실무 작업반 회의를 통해서 국가들은 해양 유전 자원, 구역 기반 관리 수단, 환경 영향 평가,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 이 네 가지를 주요 이슈로 확인을 하고 패키지로 논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에서는 이원 지역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간 이용을 하기 위한 국제법 문서를 만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제연합은 2015년에는 69-292 총회 결의를 통해서 국제법 제정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를 논의하기 위해서 BBNJ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정을 통하여 BBNJ 준비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7년간 총 4차례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BBNJ 준비위원회는 새로운 국제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요. 합의된 구성 요소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를 하고 합의 가능한 요소와 논의가 더 필요한 요소를 구분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BBNJ 준비위원회 그 절반의 성공에 힘입어서 국제연합은 2017년도 총회 결의 72-249를 통해서 새로운 국제문서의 문안을 최대한 상세하게 만들기 위해 BBNJ 정보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BBNJ 정보관 회의가 발족이 되었고 2018년도 3월 준비회의 이외에 총 4번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0년 3, 4월에 마지막 제4차 회의가 개최가 되었어야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의 정보관 회의가 개최가 되었고 아직 한 차례의 정보관 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BBNJ 정보관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에서 국가들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의장이 작성한 수정초안이 최종 결과물로 제출이 된 상황이고 의장 수정초안에 대한 국가들의 의견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BBNJ 정보관 회의는 국제연합 본부가 있는 미국의 뉴욕에서 개최가 되고요. 한 차수의 총 10일의 워킹데이로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는 국가들은 국제연합 회원국 다수가 참여하고 있고 약 평균 100여 개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약 평균 20여 개의 국제기구와 NGO들도 옵저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레나 리가 의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BBNJ 정보관 회의를 이끌고 있는데요. BBNJ 회의는 총회와 4개의 주요 의제별 비공식 작업그룹으로 회의를 나누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은 총회를 주재를 하고 총회에서는 주요 의제별 워킹그룹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종합하거나 공통되는 의제를 논의를 하고요. 비공식 작업그룹은 의제별로 별도 4명의 조종관이 선임이 되고 그 조종관의 주제로 각각 주제별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제3차 BBNJ 정부간 회의부터는 비공식적인 비공식 작업그룹이 별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는 의장이 BBNJ 진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총회나 비공식 작업그룹이 개최가 되는 그 동일 시간대에 의장이 선정하는 소주제, 특히 국가들끼리 쟁점이 나누어지는, 쟁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그런 소주제를 의장이 선정을 하고 옵저버들을 제외한 국가 대표단끼리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는 그런 BBNJ 정보관 회의에서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국가들이 오랜 기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BBNJ 정보관 회의의 첫 번째 주요 의제는 이익공유를 포함하는 해양 유전 자원입니다. 공해와 심해저 공간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많은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양 생물 중에서 어떤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유전 물질을 우리는
해양 유전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해에서 어떤 해양 미생물을 연구를 해서 특허를 내고 그 특허를 이용해서 어떤 만약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초반에 제가 공해에는 공해자의 원칙에 적용되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 체제대로라면 그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와 치료제를 개발한 제약회사는 그 해양 미생물, 이원 지역에서 있는 그 해양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은 그 수익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체제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데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해양 의존 자원에 대한 직접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가능하고 또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 의존 자원이 모든 인류가 함께 소유하는 인류 공동유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 해당 과학자와 제약회사가 얻는 이익이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원지역 해양 의존 자원의 그런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할 것과 그런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는 그 해양 의존 자원의 범위를 가능한 넓혀서 이익 공유의 범위가 더 넓어지도록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그런 의무적인 이익 공유를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익을 인류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이원 지역의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관련 국제법 절차가 부재하니까 BBNJ 정부 간 회의에서 이런 해양 보호 구역 설정을 위한 국제법 절차를 규범화하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 모든 국가가 이번 지역의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자고 하였고 또 관련 절차를 논의하고 있으니 국가들 간의 이견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BBNJ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기 이전에 국제사회는 이미 해양에 관한 많은 국제 문서나 기구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각각의 문서와 기구들은 저마다의 그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BBNJ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려고 할 때에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관련 기구, 그 관련 기구가 그거는 나의 영역인데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가들은 BBNJ가 협력과 조정체계를 잘 만들어서 가능한 기존 기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권고 정도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일부 국가들은 이런 이원 지역의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기구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존 기구들은 이원 지역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에 실패를 하였고 그래서 새로운 BBNJ 기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기구들이 어떤 조치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인식이 된다면 그런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역개발관리 수단에 있어서 쟁점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그런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하여도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데요. 일부 국가들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야 이런 국제해양법에 의의가 있고 또 국제회의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의사결정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하는 국가가 없을 경우에 통과가 되는 컨센서스 방식을 의사결정 방식으로 채택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국가들은 소수 국가들이 반대를 해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런 모든 노력이 고갈됐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방식으로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국가관할권 이내의 경우에 국내법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규모의 활동이나 특정한 종류의 활동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활동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유엔 해양법 협약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그 국제사회는 새로운 문서에 국제적인 환경 영향 평가 과정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하는데요.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경우에 이원 지역에서의 활동은 사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해야 할까? 언제 환경 영향 평가 실시할 의무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얼마나 개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 영향 평가 의무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국가들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실질적 오염이나 심각하거나 해로운 변화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일부 국가들은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 간소화된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런 영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기구의 그 개입 정도와 관련해서 일부 국가들은 국가들이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인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그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가 또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어떤 활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 국가가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최종 판단을 해줘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반대하는 입장, 이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제는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인데요. BBNJ 정부 간 회의가 개발도상국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이원 지역을 범위로 하고 있고, 또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과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그 새로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들은 과거 여러 국제협정에서 역량 강화와 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지만 어떤 의미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역량 강화와 기술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BBNJ 협정에서는 선진국들의 의무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선진국들은 기존의 국제 체제대로 자발적인 참여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22년 3월에 마지막 제4차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의제의 그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아직 국가들 간의 이해가 좁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4차 회의에서 어떤 국가들이 합의된 문구가 도출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문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있고, 또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에 BBNJ 협정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BBNJ 협정이 채택이 된다면 채택 초기에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미비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BBNJ 협정이 채택이 되고 난 이후라면 당사국 회의라는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문서들이 계속해서 채택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BBNJ를 통해서 이원 지역의 해양을 보호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해양 보호를 촉구하고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이런 BBNJ 기구나 BBNJ 협정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BBNJ 정부 간 회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을 마치겠습니다.